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산과 둘레길,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곳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서대문에 있는 안산과 인왕산에 오르면서 그 사이에 위치한 우리 아픈 역사의 현장 서대문 독립공원을 둘러보고,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북악산과 한양 도성길, 그리고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 도심 속의 오지 능금마을과 백사실 계곡 별서터를 돌아보면서 이곳이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산은 서대문구 봉원동에 위치한 높이 296m의 낮은 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서울 시내와 독립공원이 내려다 보이고 주변 인왕산과 북한산, 남산 등이 멋지게 조망됩니다. 안산 산행은 무학자역에서 시작해서 빨간색 선을 따라 독립문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안산 주변을 도는 약 7km의 안산 자락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고 높지 않지만 숲이 울창하고 정상 부분을 빼면 대부분이 평탄한 산책로 수준입니다. 여러 곳에 운동시설과 쉼터가 있고 코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도 좋고 인왕산과 연계산행을 하기에도 적당합니다. 10여 분 오르면 너와집 쉼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실제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구청에서 너와집으로 단장을 하고 쉼터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안산은 말에 안장같이 생겼다고 해서 길맞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선 초기에는 이 주변과 신촌 일대를 도읍지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중간쯤엔 자연적인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도성 안쪽을 지키는 내사산과 도성 외곽을 방어하는 외사산으로 구분했는데, 북악산과 낙산, 인왕산과 남산 등이 내사산이라면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용마산, 청계산 등은 외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쉬엄쉬엄 1시간 정도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큰 암릉으로 이루어진 정상에는 봉수대가 있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어느 높은 산에 비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상에서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내려가는 길은 암릉지대를 조금 거치게 되는데요. 뒤돌아본 정상 모습은 올라올 때 느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웅장하고 단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곳이라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고 계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이곳을 돌아보며 먹먹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비록 아픈 역사를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대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독립공원에서 나와 길 건너 인왕산으로 향합니다. 인왕산은 서대문구와 종로구에 걸쳐 있는 높이 338m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사입니다. 인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신의 이름인데 조선왕조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서산이었던 이곳을 세종 때 인왕산으로 개칭했다고 합니다. 독립문역을 출발해서 국사당 선바위를 지나 인왕산 정상에 오른 뒤 기차바위를 왕복하고 창의문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무학대사는 조선 도읍지를 정할 때 인왕산을 주산으로 권했지만 정도전의 뜻대로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남산과 안산, 낙산과 인왕산을 좌우 용으로 삼아 궁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인왕산을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고 할 만큼 이곳엔 호랑이가 많이 살았고 민가의 피해도 많아서 선조 때는 군대까지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성곽을 따라 우뚝 솟은 정상에 오르면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부터 북한산과 도봉산, 남산, 관악산까지 주변 산군들과 함께 서울시내 전경이 깨끗하게 조망됩니다. 그러나 1968년 1.21 사태 이후 통제되었다가 1993년 문민정부 때부터 조금씩 개방을 시작해서 지난 2018년에 전면적인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정상석은 없습니다. 인왕산에서 내려와 북악산으로 올라갑니다. 창의문 안내소를 출발해서 한양 도선길을 걸어 정상에 오르고 곡장 전망대를 지나 4번 출입구로 내려갑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를 걸어 백사실 계곡으로 들어가서 능금마을을 돌아보고 백석동천, 별서터를 둘러본 후에 백사실 계곡을 따라 현통사를 지나 세금종으로 하산했습니다. 이 구간의 거리는 약 6km 정도입니다. 창의문 안내소로 올라 한양 도선길을 시작합니다. 북악산은 청와대를 품고 있는 산이라 전화번호로 신분 확인 후에 출입증을 받습니다. 출입증은 어디든 나가는 장소에서 반납합니다. 2006년 4월 38년 만에 일부 구간이 개방되었죠. 그 후 2007년 4월엔 전 구간이 개방되었고 최근까지 탐방로와 출입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처음 왔을 때는 30-40m 간격으로 군인들이 서서 감시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편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기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때가 인간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정상과 주요 지점에는 근무자가 있고 순찰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장면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차량이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차량 금지 구역과 방향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쉼터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가파른 경사가 이어집니다.
개방 전엔 이곳에 대공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진 촬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태 당시 교전 중에 총탄을 맞은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날의 긴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도 포가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곳은 촬영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탐방로가 개설되었고 웅장한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편한 마음으로 한양 도성길의 낭만적인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백사실 계곡이나 팔각정으로 가려면 최근 개방된 4번 출입문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10여 분) 정도 내려가면 북악 스카이웨이와 만나게 됩니다. 4번 출입문에서 우측은 팔각정 방향이고 백사실 계곡은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4번) 출입문에서 10분 정도 내려가면 백사실 계곡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10분 정도 내려가면 능금마을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능금마을은 인조반정과 인연이 있는데요. 광해군이 물러나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인조반정에 협조한 창의문 밖의 백성들에게 능금나무와 자두나무를 하사한 것이 오늘날 능금마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부암동 일대에 능금이 20만 그루가 넘었고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에 능금을 사기 위해 창의문에 상인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대화의 바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포장도로가 생기고 매스컴에 등장하게 되면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마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잘 협동해서 능금마을의 환경 보존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금마을에서 나와 백석동천으로 향합니다. 백석은 백악을 뜻하고 동천은 수려한 경관을 뜻하는 것으로 백사실 계곡에 위치한 조선시대 별서터입니다. 별서는 정원이나 별장 같은 곳인데요. 인근에 백석동천과 오람이 각재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100m쯤 내려가면 별서터를 만나게 됩니다. 육각정자의 주처석과 연못터가 남아있고 뒤쪽으로는 약간 높은 대지 위에 건물터가 있습니다. 백사 이양복의 별장이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곳이 추사 김정희의 소유였다는 기록이 있고 발굴된 유물이 이양복이 살았던 시대가 아닌 180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이곳을 매입해서 백석동천을 새로 건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별서정원은 경승지에 위치해서 마을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져 있게 되는데 백석동천은 서울 도심지에 있음에도 비교적 주변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1.21 사태 이후 통제된 영향이 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통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복원이 가능한 대표적인 고정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통사를 지나 세검정으로 하산하면서 약 16km에 이르는 아름다운 일정을 마칩니다. 어떠셨습니까? 서울 도심에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적인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을 여행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